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임 부장입니다. 제가 이제 영상 찍자고 한 이유는 랭글러가 이례적으로 지금 많이 팔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또 뭐 캠핑용이나 뭐 이렇게 주말에 이제 뭐 야외 나가려고 사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이게 타다 보면은 그래도 랭글러인데 오프로드 한번 오프로드 한번 가봐야지. 랭글러 아이가? 예. 그러신 분이 있지 않을까.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오프로드 경험이 없는 분들에게 요런 건 알고 계시면은 조금 도움이 되겠다. 그런 게 있으면 좀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을까 해서 영상을 찍자고 한 거예요. 오프로드 모임이나 이런 데 갈 거다 그러면 내 차 컨디션 체크해 놓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내 차가 오프로드 가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요런 정도가 제일 중요한 기본이 될 거고요. 그게 나머지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핸들, 이제 코스 들어가면 엄지손가락 핸들 이렇게 잡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렇게 창문 밖으로 팔 이런 거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 이렇게 뭐 옆으로 넘어질 때 이제 돌 이렇게 차 안 넘어지라고 이렇게 넘어지지 마! 이렇게 하시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팔 부러지고 이제 이러니까 이제 위험하시고. 그리고 또 안전에 관련된 건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안전벨트를 간혹 오프로드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이 안 해도 된다. 오프로드 안전벨트 안 해야 이렇게 몸이 좀 롤링 했을 때 이렇게 움직이면서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오프로드 가면 안전벨트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막 내렸다 탔다 이렇게 자주 반복하더라도 그때마다 꼭 안전벨트 해라. 이거 이렇게 눌렀다가 이거 하는데 뭐 몇 초나 걸린다고 뭐. 이거 귀찮아가지고 무슨 뭐 그럴 것 같으면 뭐 숨도 쉬지 말아야지. 그래서 이제 요게 안전벨트 안 하는 게 안전하다고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그거는 조금 한기를 흘리셔도 되고, 내 안전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 일단 오프로드 코스 들어가면 안전벨트 꼭 하시고, 모임 공지 같은 게 떴는데 35인치 뭐 2인치 옆 이상 뭐 이렇게 공지가 떴는데, 나는 순정차인데 가보고 싶어. 그러면 가서 동승을 해야지. 내가 여기 누가 순정차로 들어갔다는데요 해가지고 내 차를 끌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부터 민폐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내 차로 오프로드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아까 그 차 컨디션하고도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이 코스를 들어갈 수 있게 튜닝이 안 돼 있는데 누군가가 뭐 갔다 왔다는 소리를 듣고, 뭐 예를 들면 문 차장이라는 사람이 여기 순정으로 갔다 왔대요. 근데 그 모임 주최한 사람이 볼 때는 순정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많이 봐줘야 되니까 차 스펙을 제한을 걸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유념해서, 누가 갔다 왔다고 내 차 스펙하고 비슷한데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그거 모임 주최한 사람이 뭔가 이렇게 스펙 제한이나 이런 걸 걸어놨는데 내 차를 그냥 막무가내로 이렇게 코스에다 집어 넣는다. 이것도 실제로는 매너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매너 관련된 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물론 이제 자기 스킬이 좋고 차가 망가지던지 말던지 상관없이 막 같이 뒤에 나라차기 하고 막 뒷궁금에 쫓아다니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죠. 가다가 중간에 서서 막 뭐 다 할까봐 막 꺽 소리만 나면 내려가지고 막 저처럼 이러면 이제 답이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런 모임 공지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순정차도 충분히 가능해요, 이제 이런 글귀가 있는 모임을 좀 보시고 그런 데 좀 참석하시는 게 좋고, 여기 우리는 뭐 이렇게 좀 하드하게 한 35인치에 2인치업 이상 해서 뭐 35 코스도 조금 차에 데미지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데 가가지고 뭐 들이대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그런 부분들이 좀 초보자들은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차만 떨렁떨렁 갖고 다니시면 안 되고, 제가 생각할 때 요즘에 내가 오프로드나 이런 거 아니면
그 좀 노지나 이런 데 가겠다 그러면 윈치하고 견인바, 슬링바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디링, 그다음에 스네치 블럭, 그리고 뭐 하이리프트, 삽, 요 정도는 들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 그거 다 없는데. 들고 다니. 그걸 누군가 갖고 오겠지. 뭐 이래도 되지만, 예. 그래도 이제 혹시나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하면 내가 혼자 뭐 그 캠핑을 가서라도 비상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런 자력으로 구난할 수 있는 그런 용품을 갖고 다니시는 게, 견인차가 안 들어오는 데 같은 데는 또 난처하니까 될 수 있으면 최소 구난 용품, 그 윈치는 빼더라도 그러면 하이리프트하고 슬링바, 디링, 삽, 요 4가지 정도는, 이거 한 이렇게 해봐야 20만원도 안 되거든요. 요런 정도는 그래도 가지고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런 정도는. 하이리프트로 이렇게 견인바 2개 걸어서 윈칭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이리프트, 슬링바 뭐 2개 정도, 그리고 디링 뭐 한 2-3개, 뭐 요런 정도는 최소한 들고 다니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 외 나머지는 이제 그 오프로드나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에 참석하셔가지고 이제 저 친구 고인물 같은데? 가가지고 제가 오프로드를 조금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어떤 걸 좀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거예요. 튜닝은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돈이 덜 들고, 중복 투자를 안 할 수 있고, 이렇게 쭉 설명해 주시는 걸 되게 흐뭇하게 해 주실 거니까, 네. 그 이제 튜닝이나 이런 것들은 오프라인 모임에 좀 참석해보고, 그리고 이게 또 나하고 성향이 맞는지를 또 알아야 돼요.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재밌을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해봤더니 너무 진이 빠지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 못하니까, 나하고 또 이런 취미생활이 맞는지도 실제로 이제 가서 해봐야 아니까, 그렇게 해서 맞는다, 몇 번 해봤더니 막 아드레날린이 막 분비가 되고 막 쫙 스트레스가 풀리고 막 다음 주엔 어디 가지 막 요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저 양반 고인물 같은데 하는 사람한테 가서 상담을 쫙 받으시면 샵도 소개해 주실 거고, 튜닝도 본인이 다 해놓으실 거야. 어떻게 돼?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조금 이렇게 동호회 분들하고 스킨십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좀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저런 거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면 저희 채널에도 뭐 댓글로 다루시든지 아니면 인스타 DM으로 질문해 주시면 전화 문차장이 아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근데 저는 실제로 오프로드를 같이 다니면서 처음 들은 얘기가 이제 계속 양쪽 바퀴를 다 높은 곳에 계속 올려라. 요거는 실제로 이제 코스를 공략하는 방법이나 노하우, 그리고 코스도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특정 코스에서는 어떤 코스에서는 좀 어떤 점을 주의해라, 뭐 요런 것도 좀 뭐 말로 뭔가 정형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일단은 지금 이제 피발령을 뭐 대전 분들은 많이 가겠지만, 대전 인근 분들도, 그런데 이제 그런 데가 비 오고 난 다음 날이 이제 좀 위험해요, 제가 생각할 때. 근데 또 비 오고 난 다음 날이나 밤에 어둑어둑할 때 가면 또 재밌긴 해, 또. 그래서 이제 그럴 때만 또 가시는 분도 있어. 그런 분들은 이제 자주 가신 분들은 뭐 그 코스를 뭐 나무 하나 이런 것도 다 기억을 하시니까 밤에 어두울 때 가셔도 관계가 없는데, 초보자분들은 될 수 있으면 장마철에 그런 산속으로 들어가는 코스들, 임도 코스들, 뭐 피발령 같은 그런 모글 코스 이런데 산사태가 조금 날 수 있고 길이 무너질 수 있고 이런 데는 장마철이나 해빙기 이런 때는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코스 공략, 코스를 내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되냐, 이 지형 지물을 보고, 그러면
이제 일단은 내 차의 하부 높이나 그 다음에 이 수박통이라고 하는 이 수박통의 위치가 대략 어디쯤인지는 뭐 이미지를 하고 있어야 그 코스 이 내가 진입을 할 때 타이어가 닿는 지점을 어떻게 그리고 그 그릴 때 이 수박통을 앞에 수박통 뒤에 수박통을 어떻게 좀 피해 갈 거고 휀다 같은 것들이 최대한 안 걸리게 라인을 그리면서 가야 되니까 뭐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이렇게 잘 하시는 분들은 엄청 잘 하시죠. 운전이나 이런 거 좀 기본적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내가 잘 못하겠다. 그러면 아까 문 차장 얘기한 대로 내려서 라인을 천천히 보면서 머릿속으로 이미지를 하고 그리고 그대로 좀 운전을 하는 그렇게 하는 게 좋고 코스 공략이라는 거는 그게 기본적으로 전제가 되고 그리고 내 차의 이 한계점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문 차장한테 높은 곳을 좀 밟아야 돼, 요 길로 들어와야 돼, 요런 게 실제로는 제가 생각하는 이게 내가 보고 밖에서 이제 코드라이버 봐주는 사람이 지금 운전하는 차에 대한 한계점이라고 생각하고 글로 이렇게 리드를 하는 거니까 양쪽 바퀴가 접지가 최대한 날 수 있는 부분으로 리드를 하는 거니까요. 이걸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밖에서 코드라이버 봐주시는 분도 이 차의 한계점이 이렇게 생각하고 요렇게 접근을 하는 게 코스를 극복하는데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알려주는 거고 나도 내 눈으로 봤을 때 이 코드라이버 봐주는 사람하고 내 생각하고 거의 일치해. 그러면 그대로 주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랭글러가 뭐 여러 가지 영상을 보면 진짜 막 차가 저렇게까지 기울었는데 안 넘어가? 그러는 반면에 저기서 저게 넘어가? 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안 넘어갈 것 같은 그냥 힘없이 탁 넘어지는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님이 그 자전거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전고라고 해요. 전고 옆으로 이렇게 똑 넘어지는 거. 전복이라고 안 하고 전고 옆으로 쓰러지는 거. 근데 그거를 이제 통상 우리가 전복됐다고 하죠. 전복된 건 이렇게 아예 180도 뒤집힌 게 전복인 거고 옆으로 톡 쓰러지는 거는 통상 왜 그러냐면 이제 사면이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다고 치고 그러면 그거를 이제 차가 이렇게 진입을 해서 그대로 진입을 해서 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운전석 쪽이 지금 높잖아요. 그럼 무게중심이 어디가 있겠어요? 조수석 쪽에 가 있겠죠. 그런데 운전석 쪽 노면이 돌이나 이런 게 튀어나온 게 있어 가지고 돌에 퉁 튕겨서 얘가 옆으로 똥 하고 쓰러질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어떤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때 조수석으로 쓰러지려고 그래 차가. 네. 그러면 핸들 조작을 어떻게 해야 되냐? 무조건 쓰러지는 방향으로 핸들을 돌려야 그나마 차가 안 넘어질 확률이 생겨요. 그런데 통상 운전자들은 어떻게 하냐? 그런 상황이 되면 운전석 쪽으로 핸들을 돌려서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반대 조작을 하게 돼요. 습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보통 옆으로 쓰러지는 차들 보면 핸들을 아까 지금 얘기한 오른쪽 왼쪽으로 운전석 쪽으로 한번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걸 볼 수 있어요. 보통 그게 아니고 아예 그런 걸 아는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핸들을 조수석으로 최대한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사면 쪽으로 빠져나오죠. 그러면 전복되는 부분을 좀 피할 수 있는데 이거를 문 차장한테는 내가 경사면의 자전거는 넘어지는 쪽으로 핸들을 돌리면 이 자전거는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그런데 넘어지는 쪽에 반대 방향으로 핸들을 돌리면 자전거는 어떻게 되냐? 무조건 쓰러지게 돼 있다. 차도 똑같다. 네 바퀴지만 중심축은 똑같은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오프로드 코스 들어가면 대체적으로 이런 중심축이나 이런 무게중심 쪽이 어느 한쪽으로 쏠려 있을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알고 있는 게 좋죠. 이게 드리프트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빗길에서 드리프트 하는데 쓸려 나가는 쪽에 반대쪽으로 뭐 한다, 쓸려 나가는 쪽으로 한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차가 도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야, 그죠?
뒷공무니가 이렇게 가는 쪽으로 핸들을 돌려야 차가 안 돌면서 그쪽으로 쭉 가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원리는. 그리고 이제 급경사나, 그리고 급경사라는 게 이제 오르막이 될 수도 있고 내리막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공략을 할 때 주의해야 되거나 알아야 될 점. 이거 이제 뭐 언덕치기 한다고 하죠. 언덕치기. 일단 언덕치기 할 때 보면 이제 그 초보자들은 막 속도를 붙여서 오다가 이게 이 부딪히고 차가 팍 하고 튈까봐 속도를 한번 줄여. 그럼 어떻게 되냐? 한 3분의 2 지점에 올라가서 이게 콧바퀴가 막 돌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속도를 천천히 이렇게 하다가 이 언덕 진입할 때 풀악셀을 팍 치면 돼요. 처음부터 저기서부터 막 와 이렇게 오다가 언덕 앞에서 브레이크를 한번 팍 밟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속도를 내면서 오다가 언덕 지점 딱 왔을 때 그때 풀악셀을 팍 치면 돼요. 그러면 이때부터 속도가 그냥 RPM이 고RPM으로 팍 올라가면서 이게 쫙 치면서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런 거는 한두 번 해보면 기본적으로 감을 다 잡는 거니까. 이렇게 언덕에 올라가기 직전에 브레이크를 겁먹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100% 못 올라간다. 그래서 천천히 속도를 붙여와서 언덕 거의 한 5m 정도 남았을 때 풀악셀을 빡 쳐가지고 아예 고RPM으로 쭉 올라가면 웬만하면 거의 다 올라간다. 그리고 내리막으로 내려갈 때는 그 우리 엔진 브레이크로 내려가는 것처럼, 근데 랭글러에는 이제 그 HDC인가? 이거 설정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설정해서 내려가시는 게, 계속 바퀴를 굴리면서 내려가는 게, 브레이크 밟고 내려가는 것보다는 100배 안전하다. 브레이크 밟고 내려가다가 잘못 무게중심이 돌면 뒷공무니가 돌면서 이렇게 또 전복되면 이제 더 큰 사고지만, 뒷공무니가 돌면서 이런 나무들 있는데 나무에 꽝 박는다거나, 그리고 휀다가 빠직, 맞아. 뭐 이제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리막 내려갈 때는 특히 그 랭글러 같은 경우 HDC 기능을 써서 뭐 2km, 1km 이렇게 해서 엔진 브레이크로 내려가는 걸 추천 아니, 꼭 그렇게 내려가셔야 돼요. 브레이크 밟으면서 내려가다가 차 휀다 해먹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아마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이렇게 기본 주행 관련된, 오프로드 주행 관련된 것 중에 하나는 도강할 때, 도강을 뭐 최대한 안 해야 되지만 도강할 때 그것도 똑같아요. 저기서부터 막 속도를 내 가지고 물에 빡 쳐가지고 막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막 갈라져 가지고 이러면 엔진룸에 물 다 들어가고 막, 그러다가 이제 막 흡기가 물 팍 빨아가지고 가다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것도 언덕 하는 거랑 똑같아요. 언덕치기 하는 거랑은 조금 다르네. 그 어쨌든 진입할 때 고속으로 진입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물살을 봤는데 물살이 너무 세, 그러면 도강하시면 안 됩니다. 차 떠내려가기 때문에. 봤을 때 물살이 그 어느 정도면 진입하면 안 되냐, 봤는데 사람이 떠내려갈 것 같은 물살에 그러면 차도 떠내려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면적이 넓기 때문에. 면적이 넓어서 차도 떠내려갈 수 있어요. 사람 떠내려갈 것 같다 그러면 차도 떠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고 이거 사람도 떠내려갈 것 같은데 이 정도면, 그러면 차도 떠내려갑니다. 차라고 무겁다고 안 떠내려가는 게 아니라 면적이 넓어가지고 측면 면적이, 그래서 떠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면 도강을 안 하시는 게 맞고, 피치 못해서 해야 된다, 그거는 이제 뭐 내가 아프리카 같은 데 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건 이제 될 수 있으면 국내에서 그런 상황 벌어지면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제 잔잔해서 할만하다, 뭐 사람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차도 도강을 할 수가 있고, 그럴 땐 어떻게 하냐, 최대한 저속으로 그 RPM을 유지를 하면서 출력을, 토크를 쭉 유지하면서 꾸준히 이렇게 뭔가 밀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쭉 꾸준히 토크발로 이렇게 내가지고 천천히 가는 걸 추천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앞에 이렇게 물살이 너울져 가지고 이게 엔진룸으로 치고 들어올 확률을
최소화하는 게 전 좋다고 봅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살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해서 이게 엔진룸 쪽으로 물이 들이치는 거를 최소화하는 거를 저는 그렇게 도강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괜히 뭐 못 내려고 막 하는 거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라고 하고 차를 어쨌든 차가 도강하는 건 좋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뭐 이런 대우 엑셀 이런데 물이 들어가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게 정비 포인트나 메인터넌스 포인트들이 많아지니까 될 수 있으면 도강을 안 하시는 게 좋고 뭐 피치 못한 사정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천천히 이렇게 출력을 유지하면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뭐 더 궁금하신 게 있을까요? 저는 없는데 구독자분들이 궁금한 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럼 이런 부분 관련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그런 것들이 조금 쌓이면 이걸 또 영상으로 한 편 또 제작할 수가 있죠. 네. 아무튼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좀 저는 최대한 안전하게 취미생활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차도 뭐 외형적인 거야 뭐 긁히고 뭐 이러는 거는 복구하고 수리하는 게 가능한데 차가 이제 옆으로 쓰러져 가지고 막 탑이 뒤틀린다거나 이러면 폐차 결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발생하지 않게 안전하게 좀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안전벨트나 창문으로 이렇게 팔 빼가지고 이렇게 차 넘어지는데 이렇게 손으로 짚으시려는 분들 그런 것들 그런 좀 습관을 그렇게 들이시면 안 됩니다. 네, 지금까지 임 부장 문 차장이었습니다.